우리는 소중한 사람의 기쁜 날을 축하하며 기꺼이 봉투를 건넵니다. 하지만 초대를 받아 기쁜 마음으로 축의금을 준비하다가도 문득 걱정이 앞섭니다. 예식장 식대가 너무 비싸 보이는 곳에 가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머릿속 계산기가 돌아갑니다. 내 축의금이 식대보다 적은 건 아닐까 고민하다가 결국 봉투에 5만 원권 한 장을 더 넣게 되죠. 이렇게 식대를 계산하며 봉투를 만지작거리는 순간 우리의 진심에는 묘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분명 축하하는 기쁜 마음으로 돈을 내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지울 수 없는 불안함이 고개를 듭니다. 당장 내가 건넨 이 마음이 나중에 그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서운함이 예식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미리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결국 축복의 의미로 건넨 봉투가 나중에는 내가 반드시 돌려받아야 할 미수금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순수한 축하의 감정 뒤에 숨은 이 찝찝한 기분은 결코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함은 지극히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경조사비는 지출되는 순간 즉각적인 효용을 주지 않는 비자발적 비용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직장인들은 한 달 평균 16만 원 가량을 경조사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연봉 4천만 원인 사회초년생에게는 매달 소득의 5% 이상이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우리는 자산을 쌓아야 할 골든타임에 이 보이지 않는 세금을 내느라 허덕입니다. 소득의 상당 부분이 미래를 위한 종잣돈이 아닌 관계유지 비용으로 소모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경우 한 달 저축 계획이 경조사 한두 번에 무너지는 일이 허다합니다. 누군가의 행복을 빌어주는 행위가 나의 경제적 결핍으로 돌아오는 이 모순을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을 담보로 한 무한 돌려막기 구조와 같습니다. 내가 준 만큼 받아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는 순간부터 우리 사회의 정은 거래가 됩니다. 우리가 건넨 10만 원은 상대에게 고마움과 동시에 커다란 심리적 부채를 안겨줍니다. 돈을 주고받는 순간 친구는 축하받는 주인공에서 잠재적 채무자로 신분이 바뀝니다. 만약 상대방이 나중에 내 경조사에 오지 못하거나 적은 금액을 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동안 쌓아온 관계의 가치를 겨우 몇만 원의 차이로 난도질하며 실망하게 됩니다. 선의로 시작한 행동이 오히려 관계의 유효기간을 단축시키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조사비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재정의할 때가 되었습니다. 축의금을 내는 순간 그 돈은 내 손을 떠나 영원히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돌려받을 기대를 아예 접어야만 비로소 그 돈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선물이 됩니다. 보답을 기대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섞이는 순간 그 돈은 관계를 갉아먹는 스트레스 할부금이 됩니다. 못 받아도 내 삶에 타격이 없고 그 친구가 안 돌려줘도 서운하지 않을 금액,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자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실천하려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구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추천하는 방법은 경조사비 전용 통장을 만들어 매달 소액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매달 5만 원이나 10만 원씩 미리 떼어놓으면 갑작스러운 소식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가 흔들릴까봐 고민하며 축하의 마음을 회못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으면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체면 때문에 무리하게 지출하는 실수를 줄입니다. 내 경제적 상황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또한 친밀도에 따라 자신만의 명확한 금액, 가이드라인을 세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형식적으로 얼굴만 아는 관계에 휘둘려 소중한 종잣돈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돈 봉투의 두께가 아니라 평소에 나누었던 마음으로 유지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축의금은 결국 내게도 받는 상대에게도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졸업 후 10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친구가 갑자기 모바일 청첩장을 보냅니다. 이때 우리는 극심한 갈등에 빠집니다. 안 가자니 매정한 사람 같고, 가자니 생돈 5만 원, 혹은 10만 원이 아까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계를 돈으로 환산해야 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앞서 말한 시스템과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고민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연락 없던 지인은 정중한 축하 메시지만 자주 만나는 친구는
전용 통장에서 10만 원. 기준이 서 있으면 감정이 소모될 여지가 줄어들고 그만큼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는 자산 형성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시절에는 선배들의 경조사를 챙기는 것이 사회생활의 필수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그 선배가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해서 낸 축의금 때문에 이번 달 적금 액수가 줄어드는 것이 나의 미래에는 더 큰 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돈은 결코 감정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소중한 친구라면 당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해해 줄 것입니다. 반대로 돈 때문에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 관계는 어차피 언젠가 무너질 모래성과 같았습니다. 진심은 봉투를 열어본 순간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매일의 태도에서 증명됩니다. 경조사비에 대한 나만의 철학을 세우는 것, 그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기술이 아닙니다. 단단한 원칙을 가진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웃는 법입니다. 4천만 원의 연봉을 5천만 원으로 올리는 것보다 새어나가는 돈을 막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는 과도한 배려는 결국 나를 갉아먹고 상대를 미워하게 만드는 독이 됩니다. 경제적 독립은 내 돈의 흐름을 내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압박과 남들은 이만큼 한다더라는 소문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모으는 궁극적인 이유는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한 지출은 우리를 평생 관계의 노예로 살게 만들 뿐입니다. 돈 문제로 소중한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우리 삶에 없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경조사비 지출에도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화와 통장의 장호는 생각보다 훨씬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돈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이지 사람 사이의 정을 채점하는 점수판이 아닙니다. 경조사비라는 리스크를 현명하게 관리하며 정말 소중한 사람들을 챙기세요. 현재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나의 경제적 토대를 흔드는 것은 자산 형성의 가장 큰 적입니다. 돈으로 얽히고 설킨 비즈니스 인연이 아닌 진심으로 연결된 진짜 인연을 남기며 살아가세요. 그것이 우리가 자산을 형성하며 끝까지 지켜내야 할 가치입니다. 우리의 경제적 자유는 불필요한 서운함을 걷어내는 것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돈에 휘둘리지 않고 관계의 본질을 지키는 당신의 선택이 결국 당신을 더 부유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와 건강한 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자산을 쌓아가는 이 여정이 외롭지 않도록 앞으로도 유익한 통찰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경조사비 기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